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정연설을 보고 땡초스님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참 시정연설을 예상외로 잘 하신 것 같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5년 과연 잘 할 것이냐, 그런 거 우려 섞인 소리도 있으면서 스님이 보실 때는 어쩌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주 분석과 함께 조금 잘하기를,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주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아침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함께 좀 예상을 해달라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것이니까요.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윤석열 정부의 출범, 우선은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스님은 확신을 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 경자, 무자, 경진, 병수 일전에도 자꾸 미시라 그래가지고 개미시라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가 미시가 되면요 자미 육회 원진이 됩니다. 강한 물이 미중 정화 수국화, 그래서 정화를 갖다가 금수상관이 되더라도 굉장히 무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운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볼 때 술시로 봐서 병수시가 맞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는 한 수 이다.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스님은 그래서 예상을 했던 것이고, 스님 예상한 대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또 취임을 하시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맨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성원을 보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바로 저것이다, 여야를 뛰어넘는 저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옳고 이런 거 말고 편가르고 또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이런 정치보다는 진심을 다하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갖다가 배려하고 진실을 담아서 얘기를 할 때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화암차 인간이 진실을 다할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말로는 뭐 잘하죠. 그렇지만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저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에서는 또 이상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시정연설을 볼 때 마음을 다 담고 국민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자, 우리가 협치를 하자,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그런 진솔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다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봤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봤지 않냐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운을 볼 때도 불이 용신인데, 병화가 용신인데, 사람은
인간의 운명이란 것은 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서 길흉화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을 가진 분은 반드시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불이 용신이고 나무가 희신이고 불이 용신일 때 물은 병이고 상관, 진상관, 용인 불과 금수상관의 희병같고 추운 겨울에 일주가 금인 사람은 달궈야 빛이 난다. 이렇게 보면 그런 정통적인 금수상관의 희, 경광격, 희상평광격, 희상일이 기격 플러스 조우, 이런 참 어마어마한 사주를 가졌고, 오와 대운에 불이 필요한 사주에 가장 강한 불의 기운을 땅에서 얻었을 때 바야흐로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 한 자리밖에 없는 그 자리를 취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와 대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금년이 이민년인데 임수는 7월 말일로 끝납니다. 아직 지금 내각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아직 안 됐습니다.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이번에 청문회도 다 받겠습니다만은 하자 없습니다. 또 운으로 볼 때도 당연한 거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다. 뭐 과거 20년, 30년 전에 무슨 노무현 정부부터 막 시작을 해서 뭐 그냥 이런 거다 불필요한 얘기고요. 큰 비리 없고 국정을 살피면서 내각에 있으면서 큰 비리가 없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것만 봐도 청렴한 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요. 정호영 씨. 이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볼 때는 운으로 볼 때는 이번에 캔슬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서로 여야가 조율을 해서 내각이 완성이 되고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을 좀 더 하나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서로 협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협치가 별거 있습니까? 옳은 것을 향해서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속이는 정치 말고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거 협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은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르고 국민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금년 2022년 7월 말에 양력으로 7월 말에 지나면 이제 임목으로 들어옵니다. 무병갑 토화목 계묘 계수 들어오면 무계합화 묘목 간목 진토 을목 뭡니까 여기까지 이 5년 이제 2027년에 다시 또 대선이 있겠죠. 그래서 대운과 앞으로 5년의 일령운이 전부 다 목화토로 흘렀다. 목화토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5년을 보면 아마 국민들이 그동안에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스님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그런 확신도 가져보고요. 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그게 가장 지금 밑에 단위가 지금 군 단위 정도 되는데, 스님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 곳은 해남입니다. 해남도 해남군이에 인구 한 7만 정도 해남군에 스님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스님이 유튜브를 한 것도
여기 다니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게 도와주신 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우연치 않게 이제 슈퍼를 하게 됐는데, 전번에 그 슈퍼를 했던 분이 담배 허가를 가지고 슈퍼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슈퍼를 그만두게 되니까 담배 허가까지 다 반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 집에 다니는, 스님 도와주고 계시는 그 보살님이 이제 우연찮게 그 집은 슈퍼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담배 허가가 없는 허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군회를 갔는가 봐요. 가다 오다가 지금 모 의원을 만난 거예요. 모 의원을 그분을 보면 공직생활 40년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면장까지 하고 나오셔가지고 나이는 60대 중반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스님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공직생활 40년을 거쳐서 대통령 표창과 어울려서 녹조, 근정훈장까지 다 수여받은 그런 분이고, 또 지금 2018년 비례에서 4년간 군정을 살펴온 군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는 보살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런 분들이 국민들 참 귀찮은 일이죠. 민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하찮은 민원이지만 가져와라, 자 안내하고 이런 애로가 있다 하니 잘 심사를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해줘라. 자 그래서 잘 끝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가끔씩 얘기를 해요. 스님한테. 참 고마운 분이다. 저런 분들이 군지역을 살필 때 군은 발전을 하고 국민들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수차례 걸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 기초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심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뭐 면접 끝나면 경선도 하고 해서 이제 누군가 이제 출마자 후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면접에서 컷오프 됐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40년 공직생활 또 비례 4년을 거쳐오면서 비리 없고 부정 없고 오로지 발품 팔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노력했던 사람이 컷오프가 되고 다른 이제 신출내기가 이렇게 해서 후보로 선정이 됐다는 이 더불어민주당. 현재 해남에 지금 해남 지역구 국회의원 윤재갑 의원이에요. 과연 이분은 어떤 의미로 또 어떤 심사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청뱅이 같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적은 민원이라도 해결해주고 매일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을 뒤로 하고 물리치고 신출내기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후보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썩을 대로 썩었다. 이렇게 썩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냐. 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다하는 사람, 비리에 연루되지 않는 사람, 소신껏 일하는 사람. 크게는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 국민이나 시민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시정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시골에서도 금권 선거, 관권 선거가 팽배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스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그거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운을 볼 때, 자, 지금 4월달이 음력 4월입니다. 을사월입니다. 5월달은 벼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자, 선거는 음력 5월 3일, 양력 6월 1일입니다. 정부가 불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도 예상외로 국민의힘에서 선전하지 않을까.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 또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강원도 김진태 후보, 인천의 유정복 후보, 뭐 이런 분들 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스님은 이렇게 아주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초석을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한 군데로 똘똘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지방선거도 윤석열 대통령 운을 볼 때도 지금부터 앞으로 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또 분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외로. 스님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열심히들 경쟁하고 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야가 될 수 있도록 빌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5년은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스님은 확신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